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전선로와 배전반 공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선로 맨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전기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 그것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통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전주로부터 이제 받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 집이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 전주로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 이제 공중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선로, 전선에 가는 길은 보통 7가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중으로 가게 되면은 가공 전선로, 땅으로 가게 되면은 지중 전선로, 건물 위로 가게 되면은 옥상 전선로, 그 다음에 옥측 전선로, 수상 전선로, 그 다음에 물밑 전선로, 터널 내 전선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전기 기능사에서 다루는 것은 다른 전선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이 가공, 공중으로 오게 되는 것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땅을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가공 인입선이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옆집이 하나 더 있다. 옆집이 하나 더 있으면은 이 옆집은 어디에서 받게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서 바로 또 연결을 해서 직접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수용가의 지지점에서 분기하여 인입점에서 분기하여 도중에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들어오는 선, 이 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연접 인입선은 지켜야 할 사항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집이든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기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세 번째, 폭이 여기가 만약에 5m 넘는 도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 이러한 이제 개념들이 있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가공 인입선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책이랑 같이. 가공 인입선이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분기하여 다른 전선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전선로를 말한다. 사용 전선은 전해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한다. 단 OW 선을 사용할 경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처리해야 된다. 이 사용 전선의 굵기는 저압 인입선의 경우에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단 경관이 15m 이하인 경우에는 4제곱밀리미터 이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관이 15m 미만, 아주 좁을 때에는 그럴 때는 2.0도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6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2.6mm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3번에 저압 인입선의 설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철도는 6.5, 횡단보도교는 3m, 기타 장소는 4.0m 이상이어야 된다. 그 밑에 인입선의 설치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압 인입선 한번 볼게요. 그냥 일반적일 때는 5m입니다. 인입선 5m, 인입 5, 인입 5, 인입 5, 인입 5, 철도 6.5, 횡단보도 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그 별표 하나 치시고 저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연접 인입선은 이렇게 옆집에서 따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접 인입선이란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자,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은 100m가 넘지 않아야 된다. 폭 5m 넘는 도로를 넘지 않아야 된다. 옥내 앞집에 안방 막 이렇게 막 사람 안방 작은 방 이렇게 통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옥내를 관통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공 배전선로 공사.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질 때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공 배전선로 공사는 주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지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선이 가는 길에서 전선을 지지하는 이 지지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지지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목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근 콘크리트주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겉에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철주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철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짱은 누구일까요?
짱은 바로 철탑입니다.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이런 것들은 다 지지물로 이렇게 지선이라고 해서 지선으로 다 지지해도 괜찮거든요. 혹시 힘이 많이 들어갈 때. 근데 철탑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 왕인데 왕한테 이렇게 지선 설치하는 것은 폼이 안 납니다. 가장 비싼 애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런 지지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돼 있어서, 안전율은 뭐냐? 몇 배 정도 더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얘기인데, 몇 배 정도 더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되면 지지물의 안전율은 바로 2 정도가 됩니다. 여기 지선의 안전율은요 2.5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지지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목주, 철주는 또 A종이랑 B종도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이 있다. 건주공사, 전주를 이렇게 땅에다가 세우는 것을 건설한다고 해서 건주공사라고 하게 됩니다.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것을 건주라고 한다. 지지물이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전주 길이 6분의 1 이상, 15m 초과인 경우에는 2.5m 이상 매설해야 된다. 자, 이 전주의 총 길이가, 키가 15m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하게 되면 곱하기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5m보다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2.5m 이상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무렇게나 묻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표를 본 것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설계 하중 구분이 있죠. 설계 하중 구분 보게 되면 6.8kN 이하일 때는 15초가 16 이하일 때는 2.5이지만 6.8초가 9.8 이하에서는 14 이상 20 이하일 때는 얼마 더 30cm를 더 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0.3m에 30cm 가산한다고 동그라미 좀 펴주시죠. 자, 장주공사, 장주라고 하는 것은 이 건주공사를 한 이후에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착하는 것을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하게 됩니다. 변압기를 부착할 수도 있고요, 뭐 애자를 부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금이나 완철 이런 것들을 부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장주공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5번에 배전용 기구에 설치 한번 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선이랑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변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이 주상 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행거 밴드를 사용해서 설치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변압기가 딱하니 위치하고 있다면 이 변압기가 이렇게 전주를 끌어안고 있거든요. 이 끈 이름이 매달려 있는 끈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거 밴드라고 이용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행거 밴드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을 보게 되면은 변압기의 과부하 보호를 위해서 1차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그러니까 COS, 컷아웃 스위치, 2차 측에는 캐치 홀더를 설치하겠다. 1차 측에는 이렇게 전기가 올 때 차단할 수 있는 이렇게 차단 장치, 이걸 우리가 컷아웃 스위치라고 해서 COS라고 하게 되고요. 2차는 전기가 나가는데 일종의 퓨즈처럼 해서 이걸 우리가 캐치 홀더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캐치 홀더를 2차 측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3-6에 지선공사 그림이 있습니다. 지선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주를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불평형 장력 한쪽에서 좀 힘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지지하는 선을 땅에다가 그어야 될 것 같아,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선을 설치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땅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딱 연결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선 이름을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중간에 있는 동그란 애자, 이걸 우리가 지선애자 혹은 동그랗다고 해서 구형애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근가, 지선, 근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지선을 공사하게 될 때 그냥 아무 선이나 사용하게 되면 되느냐? 아닙니다. 지선에도 반드시 규칙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닥 이상의 소선을 꼬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4.31kN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3-6 아래 보시게 되면 다 글씨로 돼 있어요. 나번에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에 소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아연도금 강연선일 때에는 2mm 이상. 그 다음에 지선 끝에는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주 근가를,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앵커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선 중간에는 지선의자를 설치하게 된다. 여기 지선의자, 동그랗다고 해서 구형의자. 지선의 종류에는 보통지선, Y선, 수평지선, 궁지선, 공동지선 등이 있다. 자, 이렇게 그냥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걸 우리가 보통지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장소가 협소하게 될 때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완금 같은 것을 놓은 다음에 지선을 한번 딱 꺾어서 당기게 되는 비교적 작은 좁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궁지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어떤 거는 이렇게 2단으로 선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끌어오고 하나 끌어와서 두 개가 당기는 거. 이거는 마치 알파벳 Y를 닮았다고 해서 Y지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 지선의 종류가 그림 3-7, 3-8에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 수평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0 Y지선, 3-11 궁지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2번 가공전선로. 그러면 공중에서 가는 저거는 인입선이고 이 공중에서 가는 전선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이렇게 공중으로 가는 이 전선의 길, 이 전선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공전선에는 전압에 따라서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다. 가공전선의 굵기와 종류 400V 미만 저압 가공선은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이나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저압 및 고압 가공선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가 이 높이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 도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도로 횡단 시에는 6m 이상이 된다. 인입선은 아까 5m였어요. 근데 여기 도로를 횡단하게 될 때는 높이가 6m 이하야 된다. 만약에 철도 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6.5m입니다. 여러분 철도 나오게 되면요. 그냥 6.5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된다.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면 3.5m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장소일 때는 5m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지중전선로가 있죠. 자, 그러면 공중으로 가는 가공전선로를 제외하고 다음에 이제 지중 땅으로 가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중 전선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땅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면 첫 번째,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관 같은 거를 묻어서 트로프를 묻어서 여기다가 전선을 놓고서 땅에다가 묻는 방식, 이걸 우리가 직매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직접 매설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또 하나는 맨홀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맨홀이죠. 안에다가 얇게 이렇게 배관을 놓고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서부터 맨홀을 넣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보내는 것, 이걸 우리가 관로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구조는 이 안에다 그냥 큰 터널 같은 거를 하나 파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전기선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통신선이나 수도관까지 오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공동구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공동구식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또 암거식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땅에다가 묻을 때 이 깊이를 물어보게 됩니다. 깊이는 그냥 얇게 묻어서는 안 되겠죠. 아주 깊이 묻어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0.6m 이상 묻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나 기타 압력물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이때 1.2m 이상 깊이 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관로식일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관로식에서 정말 안타까운 뉴스인데 뉴스에서 가끔 보게 되면 맨홀 들어가서 질식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여기다 통풍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산소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좀 적절한 장치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3-12에 거기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1.2m,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배전반 공사 보게 될게요. 배전반 공사. 배전반 공사 최근에 보게 되면은 전기실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냥 캐비넷만 있습니다. 이 캐비넷 하나에는 뭐 어떤 거는 COS가 있게 되고요. 자, 어떤 캐비넷, 그 옆에 있는 캐비넷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캐비넷은 변압기가 TR이 있게 되고요. 또 옆에 있는 캐비넷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캐비넷을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피레기가 있게 되고 이렇게 캐비넷만 쭉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캐비넷 형태를 우리가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하게 됩니다. 폐쇄식 배전반. 또 다른 이름으로 큐비클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큐비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폐쇄식 배전반 큐비클형 동그라미 치고 사면을 폐쇄해서 만든 것으로 점유 면적이 좁고 보수 및 운전이 안전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종류에는 조립형과 장갑형이 있다. 이번에 배전반 공사. 사용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으나 취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고압 전연전선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높이 2.5m 이상으로 한다. 자, 분전반 공사. 간선에서 각 기계, 기구로 배선이 분리해 나가는 곳에 주개폐기, 분기개폐기, 자동개폐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분전반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전반의 종류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게 그런 게 바로 분전반입니다. 전기 차단기 여러 개 이제 붙게
돼 있는 거 분전함이라고도 하게 되죠. 그 밑에 분전함 같은 경우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 배치를 하지 말고 배전반 앞에 딱 있으면은 그 뒤에다가는 절대 전선 설치를 기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쪽에 다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mm 이상으로 내아크성 불꽃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버틸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번째 강판재의 것은 두께 1.2mm 이상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연 저항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우, 문제 많네요. 55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보자. 1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는 도로 횡단할 때 가공 인입선 4번에 6m. 2번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선 가공 인입선. 전선로가 3번에 22.9kV Y 가공전선의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해야 되는가? 1번에 22제곱밀리미터. 22.9는 22 이렇게 외우십시오. 4번에 OW 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군의 가공 인입 전선으로 전선의 길이가 15m를 초과할 때 전선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가? 전선이 15m가 넘을 때 여기 인입할 때 15m가 넘을 때는 2.6입니다. 근데 15m가 안 될 때는요. 이때는 2.0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몇 미터? 3m이어야 합니다. 6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부득이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m 이상이면 됩니다. 7번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해야 될 높이는 저압 가공 인입선 도로 횡단할 때는 5m. 8번 480V 가공인선의 철도를 횡단할 때는 자 여기저기서 그냥 철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철도는 6.5m로 기억을 하십시오. 답은 4번. 9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다. 그냥 6.5m. 10번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한 수용장소잖아요. 여기서 분기하여 나가는 거 연접인입선. 11번 저압 연접인입선 시설에서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2, 3번 다 맞는데 4번에 지름 2.0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말 것 15m 이내일 때는요 2.0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10번 연접 인입선에 대한 시설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4번에 분기하는 점에서 고압의 경우에는 200m를 넘지 않아야 된다. 원래 저압일 때는 100m를 넘지 않아야 되고 고압일 때는 연접 인입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13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병가라고 하게 됩니다. 나란히 병자를 써서 병가. 그래서 고압이랑 저압을 같이 쓸 때는 50cm 이상 이격하게 됩니다. 14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해서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용 선을 사용할 때는 몇 cm를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고 전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조가선을 하나 뚝 놓는다면 조가선은 이제 지지하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이제 통신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행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다는 것을 놓습니다. 자, 이 행거는 몇 cm 간격이어야 되느냐? 50c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테이프라고 해서 이걸 막 감게 되면은 테이프는 20cm 이내의 간격이 되어야 됩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고요. 14번의 답은 1번이고요. 50cm. 15번.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요. 이거 몇 cm? 20cm. 답은 3번이죠. 16번.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병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어느 선이 위로 배치되어야 되는가? 자, 저압이랑 고압이 있을 때 고압이 위로 가고 저압이 아래로 가야 됩니다. 이 아래는 사람이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저압이 낮은 전압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17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가공전선이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질 때 자,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여야 되는가?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합니다. 18번 고압 보안공사 시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가는 철탑의 경우는 얼마이어야 되는가? 원래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의 간격이 600m까지 갑니다. 600m.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안공사다. 보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때는 400m까지 갑니다. 답은 지금은 보안공사니까 400m. 19번 철탑의 경가는 얼마인가? 그냥일 때는 600m. 답 4번. 20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지표상 몇 미터에 시설해서는 안 되는가? 자 여기 전봇대에 올라가는 발판 볼트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밑으로부터 1.8m 이내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아래로부터 1.8m. 웬만해서는 올라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21번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 상시 상정 하중의 계산에 사용되는 풍압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 풍압이 아닌 것. 2번의 좌굴 하중. 이거는 풍압에 의한 하중이 아닙니다. 2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
철탑,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이런 것들은 다 지지물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번에 지선, 이거는 지지물이 아니죠. 지선은 지지물을 지지하는 선이죠. 23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설계 하중이 7.8kg이다. 자, 이 지지물을 논,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외에 기초안전율에 고려 없이 시설할 때에는 높이는 얼마여야 되는가? 얼마를 더 가산해야 되는가? 이때 가산하는 거는 30cm 이상 가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7.8kg이면은 6.8 초과하고 9.8 이하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24번.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의 전장이 15m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5m 이게 되면은 우리가 6분의 1 이상 15m요. 15m니까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겠죠. 15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 나옵니까? 1번 2.5 나온다고 하네요. 25번.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9m이다. 자, 그러면 얼마 묻어야 되는가? 9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한 1.6, 1.7 이 정도 되겠네. 답 2번. 1.5 되네. 1.5. 26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 3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완금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완금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00mm. 답 3번. 27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전주를 그냥 이렇게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 이렇게 긴 것들이 요걸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지반이 약한 곳에. 이것을 우리가 근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8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장치하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장주공사. 29번. 저압 배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하는 장주용 자재명. 수직으로 지지할 때, 자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은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하는 거. 이거 뭐죠? 레크라고 부르겠는데 전선 이렇게 가게 되죠. 수직으로 지지해서. 30번.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주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죠. 전주를 행거밴드라고 합니다. 답 4번. 31번.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사용해야 되는가? 완금을 고정시키는 것은 암밴드입니다. 자, 이렇게 완금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암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암밴드. 32번.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1번 전선 피박기. 3번.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 인류하는 곳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는 4번의 현수애자가 됩니다. 현수애자는 이렇게 매달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애자가. 매달아서. 34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동그랗다고 해서 아까 구형 애자라고 했죠. 35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 지선, 지지하는 선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 철탑은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철탑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정도 힘은 다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9번.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 궁지선. 2번. 37번.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아까 지지물의 안전율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38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서 맞지 않는 것은 3번에는 소선의 지름이 1.6mm 이상의 동선을 사용할 것? 아니죠. 동선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동선을 사용. 2.0mm 이상의 금속선, 2.6mm 이상의 아연 도금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39번.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 컷 아웃 스위치, COS 이렇게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COS 이렇게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40번.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5m. 1번. 41번. 주상변압기 시설하는 캐치홀더는 어느 부분에 직렬로 설치해야 되는가? 2차 측의 비접지, 2차 측의 전력선 측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42번. 변압기의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의 몇 kVA에 사용되는가? COS는 변압기 300kV 이하에 사용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3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지표상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게 됩니다. 지금 35kV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고압일 때는요. 4.5m가 됩니다. 44번. 배전용 기구인 COS의 용도. COS 아까 이 변압기 앞에다가
변압기 앞에다가 왜 컷아웃 스위치 왜 놓는다고 했어요? 자, 1차 측에서 설치하고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합니다. 45번. 전주에서 COS의 완철의 위치는 COS용 완철. COS가 있으려면은 완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철이. 자, 이것은 전주에서 최하단 완철에서 0.75m 하부에 설치하게 됩니다. 46번. 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설치 장소가 시가지 내인 경우 지표상에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게 되는가? 아까 특고압일 때는 5m고요. 그냥 고압일 때는 4.5m입니다. 답은 2번. 47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내용. 고압 및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서 고압은 지표상 여기 나왔네요. 4.5m. 그 다음에 특고압은 지표상 5m. 답은 2번이죠. 48번. 지중 전선로의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직접 매설식, 2번 관로식, 3번 암거식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암거식이 아까 저기 공동구식 똑같은 겁니다. 4번에 트라이식 이건 아닙니다. 49번.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 장소가 있을 때 1.2m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되겠죠. 50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 시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3번 큐비클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51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최소 1.2mm 이상. 50번. 다음 중 배선기구가 아닌 것. 배선기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전등이라든지 전열기구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개폐기, 접속기, 배선용 차단기는 들어가는데 1번의 배전반은 상관이 없죠. 53번.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4번에 배선은 모두 분전반 이면으로 할 때 이면은 뭐예요? 뒷면이죠. 이면지 뭐예요? 뒷면을 쓰는 종이를 이면지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면, 뒷면에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54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 4번에 은폐된 장소.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됩니다. 비상시에도 끌 수 있어야 돼요. 55번. 한 분전반의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서 저기 내 건가 상대방 건가 잘 알아내는 방법. 학교에서 사물함이 있는데 내 건가 네 건가 잘 알아내는 방법. 이름판을 붙여놓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2번.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놓는다. 이게 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배전선로, 배전반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